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금의 화사한 봄입니다. 오늘도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의 피로를 싹 풀어줄 흥미롭고 공감 가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사연 나눠볼 패널분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당금 덕후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부드러움 녹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웃음바다 바다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제이는 인사말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뭐죠? 당금 덕후? 뭐죠? 뭐죠 이거? 제가 당금 정말 좋아해서 들어왔는데 아는 것도 기억하고 있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MT 갔을 때나 저희 기획회의 할 때도 네 그런 모먼트들이 있길래 한번 바꿔봤습니다. 아, 네. 그랬구나. 그랬군요. 근데 MT에서 그렇게 퀴즈에서 활약을 잘 못했던 걸로 아는데 덕후 맞나요? 제이팀이 꼴등하지 않았나. 같이. 제가 제일 먼저 하긴 했어요. 그 팀에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녹음일 기준으로 어느덧 5월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요새 기온이 좀 높죠? 금방이라도 여름이 올 것만 같은 날씨예요. 따뜻했던 이번 주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매주 알바와 학교로 이제 되게 빡빡하고 정말 진짜 재미없는 일상들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딱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랑 그저께 이제 1박 2일로 충주를 다녀왔어요. 우리가 충주로 놀러 가자 해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게 작년에도 갔었고 이번이 두 번째 충주 방문이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약간 이제 충주가 서울에 비해 이제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숲도 잔뜩 보고 그러니까 풀 내음 잔뜩 맞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진짜 배 터지게 먹고 밤새 보드게임만 하고 그냥 대학생 같지 않게 그냥 고등학생들 노는 것처럼 그냥 밤새 그러고만 노니까 너무 충전을 잘하고 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 힐링 여행을 하고 왔군요. 맞아요. 네, 녹차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조금 뿌듯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학교 밴드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곡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때 의욕도 떨어지고 약간 연습 안 해가서 부원들한테 좀 미안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진짜 연습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연습도 했는데 이제 어제 다 같이 모여서 합주를 했거든요. 좀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얼렁뚱땅 곡으로 들리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다시 흥미도 찾고 조금 해냈다 싶어서 뿌듯했습니다. 수고했네요. 저는 녹차가 밴드 분줄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저도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무슨 학기예요? 저 기타 하고 있어요. 와 너무 잘 어울려. 일렉 기타? 진짜? 네, 일렉 기타.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약간 부족해서 조금 부끄러워서 말하기 제 입으로 딱 기타예요 이렇게 말하기 부끄러워서 처음 말하게 됐네요. 와 너무 멋있는데요. 그다음 제이는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중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저 이제 기말고사 공부 시작하려 했는데 여긴 중간 이제 끝났나요? 왜 저만 그러죠? 아 진짜 너무해요 교수님. 그리고 뭐 당금 MT가 있었죠? 너무 네. 재밌었어요 그때. 다 같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게임도 하고 술도 왕창 마시고. 맞아요. MT가 정말 MT 가서 친해진 이제 친구들도 많고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MT. 그리고 이제 연극을 봤는데 학교에서 그 연극부가 있는데 그 연극부에서 이제 정기 공연을 한 거예요. 사실 기대를 안 했어요. 제가 봤던 연극이어가지고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근데 되게 열심히 잘 해놓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심지어 뜻밖의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연극도 보고 이제 당금이랑 MT도 가고 중간고사도 끝나고 여러모로 행복한 주간이었네요. 네, 이렇게 가지각색 패널분들의 이번 주 어떻게 지냈는지 들어봤는데 요새 정말 저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진짜 몸소 느끼고 있거든요. 진짜 이런 날씨에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햇살이 따뜻한 낮 시간대에 집 근처에서 한번 산책을 좀 즐겨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당금이들은 항상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연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연물단지에는 어떤 고민이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조금만 기다려. 연애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단순한 고민부터 찐한 걱정까지
여러분의 연물단지를 꺼내주세요. 네, 먼저 단순한 고민부터 꺼내보겠습니다. 오늘 연물단지에 담긴 단순한 고민은 무엇일까요? 남자친구가 하는 개그가 너무 재미없어요. 어떻게 하면 상처 주지 않으면서 개그를 그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할 정도면 남자친구분의 개그가 진짜 귀엽게 사랑으로 들어줄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노잼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고 좀 우회적으로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패널분들의 해결 방안 한번 들어볼까요? 녹차부터 말해줄래요? 저는 근데 사실 예쁘게 돌려 말하는 거를 잘 못하거든요, 성격상. 그래서 괜히 무슨 말을 했다가 상처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반응을 좀 안 하는 편을 선택을 할 것 같은데. 또 그게 더 무서운데요? 그냥 무반응으로. 그치. 약간 다른 걸로 화제를 돌린다든지, 뭐 남자친구가 아재 개그를 하면, 뭐야 그게. 근데 다음 주 우리 토요일에 카페 가기로 했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돌리면. 이거 상처인데요? 상처예요?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그렇게 계속 반응을 안 해주면 좀 그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서운해할 것 같아요. 진짜요? 근데 이제 녹차가 그게 뭐야 우리 그래서 밥 어디로 먹으러 가지 했는데 이제 다시 그 얘기에 본론했다가 잠깐에 다시 또 아재 개그로 돌아와. 그러면 이제 어떡하죠? 약간 창과 방패의 싸움 아닌가요? 진짜 어려운데요. 계속 딴 얘기로 돌려. 근데 그냥 계속 우회해야죠. 딴 얘기하고 딴 화제 꺼내고. 바다는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녹차랑 약간 결이 비슷하게 그래도 이런 거는 꼭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여자친구분은 평생 이 개그를 들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면 남자친구는 모른단 말이에요. 말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약간 그래도 좀 애교 섞인 말투로 하지만 좀 나는 이게 별로다라는 말은 좀 담겨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친구가 개그를 했어. 그러면 그만해. 약간 좀 귀엽지 않나요? 그만해. 재미없어. 이렇게. 많이 직설적인데요. 괜찮지 않나요? 이러면? 네. 그만해. 재미없단 말이야. 넘어가. 이렇게. 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뭐 귀엽게 말했다고 하니까 귀엽게 받아줘야죠. 뭐 그럼 어떡해? 미안해.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피드백을 수용하는 편이라서 사실 약간의 서운함은 있어도 얘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구나 하고 피드백을 반영을 할 것 같아요. 설마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계속한다? 그러면 저 안 만날래요. 녹차는 약간 돌려서 이제 무반응을 하다가 서운하다고 하면 솔직하게 말하고, 바다는 귀여움 한 스푼을 담아서 솔직하게 그냥 말해버린다. 네. 제이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사연 보고 불가능 선언했어요. 사실 그만할 수 있을까요?라고 했는데 안 돼요. 사실 안 돼요. 들어야 돼요, 계속? 왜? 그래서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만난 이상 어느 정도의 타협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면 문제지만 그 사람도 줄여야 되겠지만 너무 또 아예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도 좀 들어주세요. 좀 들어줘라. 네. 들어줘라. 참 안타깝네요. 그만하게는 못한다. 좀 참아라. 이거군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되게 다 가지각색의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사연자분도 이렇게 패널 분들의 조언을 듣고 조금이나마 고민이 해결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단순한 연애 고민은 해결 완료를 아마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사연과 함께 더욱 진한 연애 걱정을 꺼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연애가 안 되면 연물단지 당근! 네, 그럼 오늘의 진한 연애 걱정 꺼내보겠습니다. 닉네임 너의 1순위가 되고 싶어 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3살 대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사귄 지 막 50일이 넘는 제 이상형에 꼭 들어맞는 동갑내기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된 것도 길거리였어요. 제가 첫눈에 반해서 밥 먹다 말고 뛰쳐나가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제 취향이라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렇게 처음 연락을 하게 된 저희는 저의 꾸준한 애정 공세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면 할수록 제가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만나도 저 혼자 말하는 것 같고 모든 연락과 약속을 제가 먼저 잡는다는 게 사람을 정말 지치게 만듭니다.
여보세요. 제이야, 저번에 양식 먹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연남동에 파스타 맛집 알아봤는데 거기 갈래? 맞다. 바다야 진짜 미안한데 내가 이번 주에 과제랑 학회일이 좀 바빠서 이번 주는 못 볼 것 같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 뭐? 왜 맨날 바빠? 지난달에도 네가 바쁘다고 해서 우리 2번밖에 못 만났잖아.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미안. 근데 정말 할 게 너무 많아서 만나긴 어려울 것 같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더 재밌게 놀자. 아, 그래 알겠어. 바쁘다니까 어쩔 수 없지. 세상 이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학회다 과제다 공부다 해서 바빠서 연락이 안 되고 또 집 가면 힘들어서 쉰다고 연락이 안 되고 또 약속을 잡을 때면 제가 먼저 보고 싶으니까 어디 같이 가자, 뭐 같이 먹자 이런 식으로 연락하면 모든 시간, 메뉴, 놀거리 다 제가 정해요. 참다 못한 제가 제이야, 너 나 좋아하기는 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하지. 내가 우리 바다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니 맨날 나만 노력하고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 넌 늘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보고 나 잘 만나주지도 않잖아. 바다야 정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바빠서 그래. 너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야. 날 안 좋아하나 싶어서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늘 본인 일이 1순위고 여자친구인 저는 뒷전인 제 남자친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금이들 도와주세요.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각자 일, 연애, 친구 등 여러 요소에서 우선순위가 다를 텐데요. 사연자분의 남자친구분은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분인 것 같아요. 패널분들은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처음에는 남자분 이해가 됐거든요.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대학생이고 언제까지 사랑이 더 먼저일 수 없고 할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읽어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생각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별로 안 좋아해요. 이미 제 마음속으로는 결별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 해결이 아니라 음. 그냥 떠나보내라. 아니다. 아니다. 음. 아, 그렇군요. 제이는 어떻게 들었어요?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아, 떠나보내란가요, 여기도? 그러니까 앞에 상황을 제가 잘 모르잖아요. 딱 이 음. 사연만 봤을 때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서운하게 한 일이 없었으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해요. 맞아요. 어느 정도는 진짜 살면서 되게 바쁜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분명 물론 서운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도 그래도 그게 처음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운하다고 말을 하는 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슬슬 결별에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너무 여러분 지금 저희 그러니까 헤어지라고 하는 약간 뭐 연애 참견 마라마 토크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감상이 그렇다. 근데 감상이 결별의 감성이다. 아, 네. 바다랑 제이가 보기에는 이 남자친구가 잘못했다. 잘못하고 있다 지금. 이런 말이죠. 녹차는 마지막으로. 과연 녹차는 어떻게 말할지 궁금한데요. 저는 결별 생각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참작의 했고요. 여지. 그렇지만 저도 남자친구가 너무 서운해요.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저희의 오늘 방송을 듣고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결별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녹차는 아직은 조금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녹음에 자리한 패널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도 무척 궁금한데요. 우리 패널분들은 일, 자유시간, 연애, 친구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시나요? 바다부터 말해볼까요? 저는 뭐게요? 저는 이게 열심히 저도 질문을 미리 받고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저도 일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친구, 다음이 연애, 그리고 마지막이 자유입니다. 저는 일단 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긴 하고 친구와 연애 중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친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순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친구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연애. 그리고 제 시간은 뭐 틈틈이 보내면 되죠. 그래서 일, 친구, 연애, 자유입니다. 아, 바다는 그러니까 연인보다는 친구가 조금 우선시 되는 성향이군요. 그리고 일이 제일 우선순위고. 네, 다음 제이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죠? 저는 일단 일이랑 연애가 좀 비슷해요. 근데 그 순간마다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동급으로 뒀고요. 일이랑 연애는 같고 그다음에 친구, 자유시간이에요. 네, 자유시간 뭐 제가 틈틈이 즐기면 되죠. 라는 마인드입니다. 저도. 제이는 이제 일과 연애는 거의 동급으로 1순위고 그 다음이 이제 친구인 거죠. 마지막으로 녹차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1 연애, 친구, 자유시간 이 순서예요. 일단은 제가 막 꼭 해야 되는 과제가 있거나 단체에서 무슨 일을 맡았는데 그걸 연애한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이 1등이고 자유시간은 제가 취미생활 이런 게 딱히 없어가지고 좀 살기 위한 체력 보충의 시간만 보장해주면 크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2개 중에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친구는 저 말고 다른 친구가 많지만 연인은 저 말고 다른 연인이 없잖아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인의 2순위로 뒀습니다. 연인은 또 각자만의 서로의 특별한 관계니까 녹차는 제이랑 비슷하게 1이랑 연애가 좀 앞순인데 동급이었던 제이랑은 다르게 1이 좀 더 우선순위인 거죠. 그렇죠. 아, 여러모로 우리 패널분들은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느껴서 좀 재밌네요. 이렇게 패널분들의 우선순위도 알아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자분의 고민인 각자 우선순위가 다른 연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패널분들은 여러 우선순위 조건들 중 연인이 적어도 이것보다는 나를 더 우선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을까요? 우선순위가 다른 연애, 내가 이것에 밀리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제이부터 말해볼까요? 저는 친구인데 우선순위에서의 친구가 아니라 그 남사친이나 이런 부류들 있잖아요. 그런 부류들한테까지 밀리면 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건 화를 좀 내야죠. 이성인 친구. 네, 그러니까 원래 잘 알던 뭐 동성이더라도 원래 잘 알고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고 믿을 만한 그런 분들이면 사실 저보다 먼저 있었던 관계들이니까 그걸 존중하고 그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물론 서운하게 할 정도만 아니면 그래서 괜찮은데 이 남사친 이부류들 그 위장 이부류들. 위장 친구 아무튼 그 부류들 그 사람들한테까지 내가 밀린다. 안 그러면 요즘 만난 그냥저냥 아는 사람한테까지 밀린다. 그런 친구들한테 밀린다. 아 그럼 저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서운할 것 같아. 아, 위장 남사친들 약간 뭔가 내 여자친구한테 살짝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근데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면 그냥 친구야. 그냥 나한테 아무 마음도 없어. 나 여자로도 안 봐. 막 이런 부류들이 있죠. 상상만으로 너무 화가 나. 진짜 화나는데요. 제이는 위장 남사친에게까지 밀리는 건 참을 수 없다. 진짜 저도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의가 없는 부분이죠. 사실 이거는. 그럼 다음 녹차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참을 수 없다 하는 부분이. 저는 앞에서 말한 거랑 약간 연관되는데 제가 사순위가 자유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남자친구 자유시간 존중할 수 있고 취미 다 존중할 수 있는데 저는 게임에 밀리는 게 진짜 싫거든요. 이게 뭐 다른 취미, 뭐 영화 보는 게 취미다 이러면 뭐 같이 자유시간에 같이 영화 보자 할 수 있고 뭐 운동하는 게 취미다. 뭐 운동하는 남자 좋잖아요. 뭐 그런데 이제 게임이다. 막 저랑 노는 것보다 게임 속에서 총 쏘고 노는 게 더 재밌다. 이게 너무 서운해요. 맞아. 그래서 또 제가 게임을 아예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제가 이해도 공감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더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게임 오래 하면은 또 남자분들은 막 전 잘 모르지만 한 판이 좀 막 길어지고 하면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뭐야? 제이 왜요? 저 게임을 잘 안 해요, 저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덧붙여 보자면 이 게임이 싫은 이유가 보이잖아요. 나와 있을 때 그 데이트할 때의 모습이랑 게임할 때의 모습을 봤는데 게임에 되게 심취해가지고 막 희죽희죽 웃으면서 재밌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게임한테 질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싫은 거야 이게. 그런가요? 제가 게임한테 질투를 한다고요? 약간 그죠? 나랑 있을 때보다 더 웃고 더 재밌게 하는데 근데 연락도 안 봐? 뭐지? 나 게임한테 밀린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한 게 아닌가. 이거 저는 그랬어요. 이거 맞나요, 녹차? 아니 질투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제이는 그랬대요. 네, 제이의 저는 엑스가. 약간 그랬어요. 하여튼 나랑 있는 것보다 어떤 거에 있을 때 더 웃는 모습을 보이고 더 뭔가 편해 보이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약간 좀 마음이 이상하죠. 그런 거를 얘기한 것 같아요. 저 살짝 서운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녹차는 게임에 밀리는 건 진짜 못 참겠다. 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는 어떤 거에 밀리는 건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요. 저도 약간 녹차랑 진짜 듣고 깜짝 놀랐던 게 저도 자유시간이 4위잖아요. 뭐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건 남자친구한테 좋아. 쉬어야지 남자친구도. 근데 음주 가무는 절대 안 된다. 저는 이거예요.
근데 녹차는 게임이었지만 저는 음주가무로 음주가무. 다른 거 다 좋아. 헬스장 오히려 좋아. 얼마나 그쵸, 건강한 그쵸. 취미예요. 그쵸? 그쵸. 근데 녹차 얘기도 듣고 게임도 살짝 위험한 것 같고 저는 약간 음주가무가 너무 이거에 나를 제쳐두면 화가 너무너무 날 것 같아요. 술 마시느라 연락 안 보고 그리고 술 마시러 가면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나 이제 2차로 가. 나 이제 3차로 가. 그런 말이 전혀 없다. 이제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 저는 이런 게 너무너무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음주가무로 꼽겠습니다. 동성 친구들이랑만 있는 음주가무도 싫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하나도 없고 약간 막 나 오늘 군대 같이 다녔던 선우님들이랑 만나서 진짜 막 새벽 5시까지 마시기로 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근데 연락을 하는 거면 상관없어요. 중간중간 아. 잘. 근데 연락이 정말 아예 두절되고 노는 거에 심취해버려가지고 나를 잊어버리면 전 이거는 그럼 동성이든 이성이든 화를 낼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되는 거. 저도 조금 비슷하거든요. 저도 술 먹는 거 싫어하는데 이게 생각을 해봤더니 약간 취미여도 좀 생산적인 취미도 있잖아요. 근데 그쵸. 술 먹고 게임하는 건 너무 그냥 이거조차에 밀리고 이거 아무런 발전도 없는 곳에 밀리면 조금 저도 그래 똑같이 싫은 것 같아요. 맞아요. 둘 다 이제 생산적이지 못한 약간 저런 거보다도 내가 못해? 이런 거 하느라고 나한테 연락을 안 해? 저게 그러니까. 뭔데? 그러니까요. 네. 이 생각보다 꽤 갈리네요. 약간 바다랑 녹차는 살짝 비슷하죠. 이제 생산적이지 않은 취미 활동에 밀리고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게 싫다는 거고 제이는 이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친구도 괜찮은데 이제 이성인 친구들과의 그거에까지 내가 밀리는 건 참을 수 없다. 근데 이건 좀 심하죠, 사실. 제이는 대부분에 밀려도 괜찮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네. 여자친구가 이제 게임하느라 이제 연락 안 돼도 오케이. 친구들이랑 노느라 제이 안 만나셔도 맞아요. 오케이인 건가요? 알아서 처신해야죠. 여자친구가 알아서. 네, 눈치껏. 적당히 하면 상관없는데 이제 매번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어떤 것이든. 그게 사실 취미여도 문제예요. 나 기타 치려고 해가지고 막 8시간 동안 연락이 안 돼. 이게 비생산이 아니라 생산적인 취미를 해도 8시간은 심하긴 8시간 했다. 동안 칠 수가 있어. 손가락이 그냥 문드러지겠는데. 나 8시간 동안 녹음 들어가야 돼서 너랑 연락 못해 막 이런 거잖아. 와. 뭐든 적당히. 그게 맞죠. 저 뭐든 적당히가 중요하죠. 네. 그럼 이렇게 각자 연애가 이것보단 더 우선이어야 하는 점이 생각보다 조금 다른 듯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질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사연에 대해 저희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일이 연애보다 먼저인 사연자분의 남자친구분. 이 남자친구분은 이렇게 이 사연 속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까요? 여자친구분이 이렇게 서운해하는 상황에서 녹차부터 말해볼까요? 이게 과제랑 학회일이 바빠서 여자친구를 못 만난다. 이것까진 저도 이해가 가거든요. 지금 여자친구가 먼저 전화해서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기 전에 내가 이런 일로 못 만날 것 같다. 다음 주에 재밌게 놀자. 내가 맛있는 양식집 알아봤어. 이런 연락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시간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남자친구분은 약간 우선순위가 낮다는 게 순위 밖에 있다. 이 뜻은 아닌데 일할 거 다 하고 쉴 거 다 쉬고 남은 시간에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렸다면 조금 상황 설명도 먼저 해주고 그거를 배려를 해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밀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쵸. 이건 진짜 여자친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행동이죠. 다음 바다는 어떻게 대처해야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못 만나더라도 여자친구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계속 들게 만들어줬어야 했어요. 일단 처음부터 이들의 만남은 여자친구가 먼저 좋아서 남자친구한테 꾸준한 애정 공세를 보여서 만났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자친구는 늘 신경 쓰이잖아요. 내가 먼저 좋아해서 만난 연애라서 나를 약간 안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 오케이. 뭐 학생의 공부 바쁜 것 때문에 못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바쁘더라도 틈틈이 연락 하나라도 해줬다라면 여자친구는 바쁘더라도 그래도 날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라는 이 작은 거에 좀 안심을 들었을 텐데 남자친구는 그거조차 안 해서 여자친구가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라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엄청 화나셨는데요? 초반에 이제 그만해라 이 메타로 다시 그만하세요.
이 녹차랑 바다랑 얘기하는 게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일 바쁜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쵸? 저희도 이제 바쁠 때가 있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바빠서 못 만나면 적어도 그 서운함을 좀 풀어주고 여자친구한테 그래도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게 느껴지게끔 상대가 그쵸. 표현을 계속 했어야 된다는 거죠. 맞죠. 서운하지 않게. 녹차 말대로 약간 이분은 남는 시간에 그쵸, 만나는 그쵸. 느낌 다 할 음. 거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틈틈이라도 약간 이걸 다 해놓고 일단 집 앞으로 찾아가서 그래도 너 얼굴 보려고 왔어 이런 거 하나만 해줬어 봐요. 여자친구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막 더 바빠서 힘들지 막 이러면서 더 막 배려해주고 했을 맞아, 텐데. 그랬을 거야. 그런 게 좀 아쉽죠. 좀. 마지막으로 제이는 어떻게 해야 됐을 것 같아요? 일단 뭔가 바쁜 거랑 서운한 게 좀 다른데 확실히 바쁘면서도 서운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관계에 충실하게 뭐 자주 본다든지 뭐 공부를 하더라도 카공을 할 수 있잖아요, 같이. 그런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 인생에 너를 배제시키지 않고 나는 계속 포함하고 있어. 우리 같이 갈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을 항상 줄 수 있게 표현도 자주 해주고 이제 같이 만나는 것도 꼭 뭘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말했던 것처럼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쵸. 약간 바쁘면 연애하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만날 거면 연애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죠. 사실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연인이 조금 뒷전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되게 서운하잖아요, 사실. 그럴 거면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인데 너무 바빠서 못 챙겨줄 정도가 되면 그런 연애는 서로를 위해서 뭔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저희 사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약간 우리를 사연에 대입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일을 사랑보다 우선시하는 이런 사연 속 남자친구분 같은 연인을 만나서 사연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제이부터 말해볼까요? 저라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상대가 바뀌지 않으면 바뀔 수 있는 게 없다고 봐요. 이야기는 하겠죠? 이야기는 하는데 아마 그냥 안 바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 보겠죠? 계속 반복되면 뭐 이제 파국인 거죠. 이제 헤어져야죠. 그럴 것 같네요. 그냥 여기 이 사연이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네, 그냥 음, 안 바뀔 테니까 헤어져야 된다? 이건가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만약 바뀐다면 너무 다행이고 이 사람이 이때 잠깐 실수한 걸 아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관계를 끌고 나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평생 이렇게 저는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면 헤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쵸. 사람이 사실 변하기가 조금 힘드니까요. 물론 이제 남자친구분이 이땐 진짜 너무 많이 바빠서 진짜 여자친구를 챙겨줄 마음의 여유조차 없어서 잠깐의 실수였을 수 있지만 그냥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여자친구 생각을 많이 안 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럼 녹차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일단 남자친구한테 말은 해볼 것 같아요. 내가 왜 서운하고 지금 너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지금 저번 달에 2번 만났다고 했는데 양심에 손을 얹고 아무리 바빠도 2번밖에 만날 시간이 없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 진짜로 그 정도로 바빴냐. 그 정도로 바쁜 거라면 내가 이해해 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시간을 내서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나를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보고 근데 말을 해도 안 바뀌면 이거는 간격이 좁혀질 수 없잖아요. 지금 여자친구분은 연애가 거의 1, 2순위인 것 같고 남자친구분은 거의 마지막 순위인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좁힐 수 없다고 판단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대화는 시도해 본다는 거죠. 네. 오빠도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날 수 있지 않아요? 뭐 하루 다 놀지 못하더라도 반나절 정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니까 하루 온통 안 써도 그쵸. 반나절 진짜 반나절은 나 볼 수 있지 않나? 노력이 아닌데? 부족한 거예요, 진짜로. 그니까. 진짜 이거 남자친구가 진짜 너무너무 미치게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막 살이 5kg씩 빠졌어. 이 정도가 아니면 참작 불가능합니다. 바다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모두와 비슷하고 일단 말은 해보겠죠. 대화로 일단 풀어야 되는데 만나서 대화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화, 카톡 안 되고 왜냐면 그러면 그 상대방의 진심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약간 표정도 봐야 되고 행동을 봐야 되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죠. 이러이러했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너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바뀌면
헤어지라니까요. 제가 기승전이. 네. 남자친구 정말 죄송하지만 남자친구분은 여자친구분을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우선순위가 조금 좀 뒤라고 해도 안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비중을 좀 다르게 두는 거지 안 좋아한다는 건 아닌데 우선순위가 뒤라고 해도 애정이 있다면 그거를 좀 케어를 해줬을 거야. 근데 애정이 없으니까 그냥 아예 꼴등인 거죠. 근데 진짜 제가 연기를 하면서 빙의를 해봤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아 이거는 이럴 수가 없어. 아니 여자친구를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야. 진짜. 진짜. 어? 그래서 이 말이 더 진짜. 화나. 너를 좋아하지 않는 건 정말 아니야. 이 말이 너무 화가. 그냥 안 좋아한다고 말을 해. 그니까. 차라리 빈말이라도 하지 말든가. 본인이 나쁜 사람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진짜 헤어지세요. 저는 막 사연 읽으면서 막 처음에 자기가 먼저 번호 따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냥 내 얼굴 보고 마음에 들어서 번호 딴 여자애 뭐 나쁘지 않네 사귀어 볼까? 너무 바쁜 거지. 그러니까 애도 이제 귀찮아지는 거야. 그래. 그냥 그런 거죠. 근데 또 버리긴 아까워. 이거지. 어떡해. 사연자님 괜찮으세요? 지금 봄이 말한 게 괜찮을까요? 헤어져. 팩트인 걸 어떡합니까? 음, 이런 연애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진짜. 맞아요. 괜히 상처만 더 받는다니까요. 물론.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추측이 틀릴 수도 있어. 정말 바빠서 여자친구를 안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생각을 이미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니까.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맞아요. 거죠. 그리고 진짜 바쁜 거면 사연자님이 알 거예요. 알아서 이런 사연 안 써. 맞아. 진짜 그냥 본인 아껴주는 사람 만나세요. 그게 행복할 겁니다. 그렇죠. 네, 저희 이렇게 각자 일과 연애 등의 우선순위를 들어보고 사연 속 남자친구와 사연자분의 상황에 대입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제 드디어 사연자님을 위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늘 본인의 일이 바빠서 여자친구를 서운하게 하는 남자친구,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앞서 말한 것들을 좀 종합해서 최종 박살 멘트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녹차부터 말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대화 시도는 해본다. 지금 내가 왜 서운하고 네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말은 해본다. 그렇지만 계속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헤어지고 나를 그만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바다는요? 저도 녹차랑 똑같습니다. 그냥 일단 말은 해보고 바쁜 거 알겠지만 나를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했어. 너 나를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는데도 전혀 바뀌는 게 없어 하고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 헤어진다. 말하고 안 통하면 헤어진다. 다음 제이는요? 그렇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상대방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대화를 시도를 해야 돼요. 대화를 시도를 했는데 안 바뀌면 뭐 결국 헤어지게 되겠죠. 안타깝네요. 세 분의 해결 방안을 다 들어봤는데 결국 큰 틀이 다 똑같네요.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진단을 해보고 이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 하면은 이제 이별을 추천드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의 고민을 날려버릴 박살 멘트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오늘 박살 멘트는 바다가 한번 해볼게요. 네, 바다 사연자님의 연물단지를 깨트려버릴 박살 멘트 이야기해주세요. 제이야, 나는 너가 이거다 뭐다 해서 바쁘면서 나를 제쳐두는 게 너무 서운했어. 그래서 너가 나를 좀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맨날 밤마다 울고 너를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너가 조금만 더 나를 신경 써주고 연락 조금이라도 더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너가 이게 만약 힘들고 좀 나를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헤어지자. 네, 이 바다가 아주 사연자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아주 화끈한 박살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이 사연자분이 이번 방송을 듣고 그리고 또 이 박살 멘트에 참고하셔서 남자친구분과의 갈등을 잘 슬기롭게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채워질 새로운 사연을 기대하면서 오늘 연물단지 마무리해볼게요. 세계적인 저술가이자 경영학자인 스티브 코비는 중요한 건 일정표에 적힌 우선순위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일, 친구, 취미 등 인생에서는 여러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행복을 주는 것은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모두가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 DJ의 봄, 패널의 제이 녹차? 바다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들의 금공강은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